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가는 2022입니다. 조선 숙종시대 장희빈은 첩에서 일국의 왕비까지 올랐다가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맞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숙종의 계비 이년왕후가 패비가 되었다가 다시 왕으로 재등극하자 장희빈은 자리를 뺏긴 데 앙심을 품고 이년왕후를 저주하였습니다.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에 별당을 짓고 문역까지 들여 이년왕후에게 저주의 주술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형의 여인의 복장을 입혀 이년왕후를 형상화하고 그 인형에 온갖 해코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악행이 숙종에게 발각되어 결국 장희빈은 궁에서 쫓겨나 끝내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7세기 조선시대 때에도 저주의 주술을 죄악시하고 그 주술을 행한 자는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세계적인 IT 최강국 대한민국에서 17세기에나 있었던 저주의 주술극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누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님 묘를 파헤치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저주하는 표시물을 묻어둔 걸로 밝혀져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저주는 극도의 혐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혐오의 끝은 좋지 않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일반적으로 저주의 주술을 쓰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저주의 주술이 자신에게 해악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해악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표에게 저주의 주술을 사용한 사람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을 잡으면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무리 외에는 이런 주술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으면 인생이 절단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될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무속 논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스승이라 자처하는 천공이란 자가 인수위 시절 현 경호처장 및 윤핵관 중에 한 의원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답사했다는 증언이 터져나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대통령실은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찾아 방어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천공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중에 자신이 웬만한 무당보다 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무속 숭상은 여러 차례 해외 언론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속 숭상의 논란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운명도 장희빈의 경우와 같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